네, 반갑습니다. 독거처즈입니다. 저는 여기 에콰도르에 있고요. 이제 에콰도르 다음 국가가 남쪽에 있는 페루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반 정도만 남쪽으로 운전해서 내려가면 이제 페루 국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얼마 만에 지금 독거처즈 녹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열흘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대충. 어, 일단 물가가 조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업데이트 드렸는데, 근데 라이브에서 저번에 제 라이브에서 하는 얘기들의 절반 이야기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보시면, 제가 독거투자지를 찍지 않더라도 거기에 이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 라이브로 직접 보시는 것도 괜찮고 나중에 녹화되기 올라오니까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그걸 보셔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 지난 라이브 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작년 11월에 그 하이어폴 온 거라는 말을 이후로 바로 얼마 한 2, 3주 지나서 시장 금리를 내렸잖아요. 완전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래서 시장 금리가 급격하게 100bp 이상 확 빠지는 역사상 어떻게 보면 되게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 반 만에 시장 금리가 100bp 이하가 빠진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금리의 그 변화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특히 이번에 많이 움직인 게 뭐가 있냐면 모기지 금리, 모기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거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돈을 풀게 되면 주거비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뭐 그거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고 연준이 너무 빨리 금리를 만졌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또 내린 거죠. 예전에는 급격하게 금리를 5%까지 올렸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급격하게 100bp를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1월 달에 소비는 급격하게 위축이 됐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물가가 살짝 올라왔다. 요거는 참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죠. 왜냐면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고 시장에 수많은 그런 소음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이라고 봐요. 경기의 그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 그게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그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거든요. 뭐 상당히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사람들이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말이 많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호사가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죠. 제가 바로 전 독거투자지 영상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에 대한 엄청난 그 뭐랄까 상승이 너무 큰 상승이 지금 한두 달 동안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불안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시장에 조정이 살짝은 있었고 엔비디아 애꿎은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조정의 빌미 뭐 이런 걸 찾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먹을 사람들은 많이 먹었고 솔직히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먹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대체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한 30% 정도 수익이 나면은 빨리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지금의 상승은 약간 어떤 실적이 기반이 된 그런 상승이라기보다는 기대감으로 된 기대감이 시장을 올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테스트 한다고 지금 새로운 웹캠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 구독자님이 저한테 45만 원짜리 웹캠 4K 웹캠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테스트 한다고 제가 잠깐 카메라를 켜서 독거투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대본 영상도 얘기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에콰도르맨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저는 엔비디아도 테슬라의 전철을 밟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전철이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기차 업체에 있어서 지금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차가 좀 덜 팔리는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 물론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정 있을 때마다 테슬라 주식은 사시는 게 테슬라 주주고 강성 주주시라면 가시는 게 더 낫다. 쭉 밀고 가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당장의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지금 무조건 시장은 기대치로 움직이고 있는데 기대치에서 약간 미스를 하게 되면은 확 조정해버리고 되게 지조가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 설사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또 가이던스가 뭐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기적인 그 IT 그 시장에서의 그런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정할 때는 매수하시고 가는 전략이 엔비디아를 내가 쭉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전략을 밀고 가시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이 주식을 믿는다면 이 주식이 확실하다면 계속해서 밀고 가시라면서 테슬라 아니면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저처럼 시장의 급등락, 시장의 조정 가능성들이 확실하게 보인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정리를 하고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다시 괜찮은 기회를 줄 때 다시 사는 전략 이런 전략을 굉장히 저는 이제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 좋은 주식을 사서 끝까지 물고 가는 그런 전략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부분하고 이 기업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M7 종목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두 종목 빼고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갖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경쟁에 있어서 도태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종목 피킹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산 종목이 올바른 동아줄이 아니고 썩은 동아줄이었다면 이게 이 종목 피킹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마트 주식이 한 5년 동안에 5분의 1 투막 났잖아요. 5분의 1 투막 난 거는 뭐 경영의 실수죠. 경영이 잘못이고 경영진이 잘못된 부분이라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죠. 사업했던 거 다 말아먹었고 그리고 온라인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고 G마켓 같은 경우에는 3조씩이나 줬나? 엄청나게 비싸게 주면서 거의 G마켓에서는 그때 이마트가 살 때만 하더라도 지는 해였었거든요. 지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샀다는 거는 이런 기업을 샀다는 건 제가 볼 때 완전히 실기했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경영진의 그 행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소비자들을 적으로 만드는 거는 저는 옳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소비자가 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돼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절반을 적으로 만들어 보인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종목 피킹에 대한 실수가 있게 되면은 장기로 갖고 가는 전략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M7 종목 중에서 2종목이 이제 나가 떨어졌고 5개 종목만 이제 시장을 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은 제대로 올라가고 있는 대형주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워렌 버핏이 산 옥시덴탈 같은 경우도 60불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거는 초장기로 가는 그런 투자이긴 하지만 그런 걸로 볼 때 가장 손쉬운 투자 전략은 폭락에 사는 전략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50% 수익도 금방 한두 달 안에 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3배씩은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이 주식을 할 때는 가장 좋은 전략은, 초장기로 가는 전략, 초장기로 주식을 가지고 가는 전략보다는 폭락에 사는 전략이 가장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폭락에 사는 전략을 하려면, 폭락 시에 우리가 현금이 만빵 있어야 되는데, 만빵이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제가, 팬데믹 때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 이 조정을 기다리면서 현금을 100% 갖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고, 지금 상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현금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뭐 비중은 뭐 30% 정도? 많아봤자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제 재작년부터 이야기했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다시 뭐 이야기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뭐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100%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고 봐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리플 하나 본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기회비용 이런 건 어떨 것이냐 뭐 이런 얘기라든가 벤치마크 하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시장이 작년 11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은 사실이죠. 근데 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할 것인가, 모두가 다 이만큼의 수익률을 향유할 것인가. 뭐 엔비디아가 지금 그 사이에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100% 올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개인들이 정말 다 그 100%의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갖고 있을 것인가. 그건 되게 의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코스피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 30배 넘게 올라왔지만 그때부터 주식을 투자한, 코스피에 투자한 개인들이
다 30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95% 이상의 개인들은 다 터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개인들이 많이 샀던 주식들 상위 10개 종목들 보면은 테슬라를 1.5배, 2배 이런 종목 추종하는 이런 종목도 ETF를 많이 사거나 그리고 반도체 숏을 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랐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괜히 반대편 포지션 잡았다가 착살나는 경우도 더 많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들의 평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그만큼의 큰 자산을 굴린 사람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벤치마크를 가지고 본인들의 그 퍼포먼스를 이렇게 비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벤치마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S&P 500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나스닥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플러스 알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잘했다.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면피, 시장에 있어서 면피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급등락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벤치마크인데 이 움직임에 연연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저는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늘 이겨야 된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성향이 되게 되면 단타를 치게 돼요. 단타를 치게 되면 개인들은 대부분 다 나옵니다. 단타라는 거는 어느 정도 동물적인 그런 수준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 타고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단타적인 것에 대해서 타고난 소질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단타로 돈을 지금까지 벌어왔고 앞으로도 벌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죠? 강원랜드 같은 데 가셔가지고 돈을 잘 못 따는 스타일이라면 내가 도박에서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면 도박을 끊으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래도 본전 생각한다 아니면 돈이 좀 생겼다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불나방처럼 가는 거는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이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리플 보면 그 조롱들을 많이 하죠. 뭐 벤치마크라든가 뭐 기회비용 얘기하는데 본인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시장에서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 있었으면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있어서 지금은 너무 미래 가치를 땡겨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 가격에 갈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버블이 아니다고 생각한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겠어요.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가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엔비디아가 지금 뭐 흑자들은 반토막이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반토막이 나면 지금 저는 현금을 갖고 있는 100%이긴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살 가능성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정말 엔비디아가 가격에 큰 조정이 있으려면 정말 성능부동산이라든가 뭔가 금융위기, 그 시스템적인 위기, 신용경색 이런 것들이 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그 조정이 있지 않게 되면은 그렇게 반토막까지 가거나 막 큰 조정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또 있어요. 제가 아까 뭘 봤냐면 미국에서 12년 동안 IT 엔지니어로 일했던 분이 지금은 AI 기업의 대표인 분인데 그분이 10개월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엔비디아 가격이 한 200불 정도 했었대요. 지금 700불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 당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챗 GPT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AI 전문가고 미국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AI 기업을 꾸리고 있는 현역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라든가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하고는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트렌드, 흐름,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더 잘 아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10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리플 보면은 이 글은 성지입니다. 뭐 미래에서 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기술의 그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인데 전문가들도 틀리는 영역이에요. 근데 종목 피킹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지. 지금 저는 소라 그 얘기 나오잖아요. 소라 같은 경우에 진짜 어마무시하잖아요. 이거 보고 있으면 저 같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와,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거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유튜브 2년 지나면 정말 크리에이터들의 80%는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소라가 나왔는데 소라를 자유롭게 잘 다룰 수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몇 프로나 있을까? 저는 그래서 80%는 날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러프하게 이야기를 드린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정말 이제는 크리에이터들이 설 자리가 없구나. 노마드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영상 크리에이터들도 있고 뭐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영역이 있는데 테무라든가 쉬인 그런 것들의 그 어택을 받은 분들이 중개 무역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중국산을 싸게 띄워가지고 한국에다 팔거나 뭐 미국에다 팔거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노마드족들의 그 멸망 이런 이야기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크리에이터들이 80%가 사라지게 되면 유튜브가 되게 힘들어질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어도비 주가 지금 추락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다 했거든요. 와, 어도비 이제 좋댔구나. 저도 프리미어로 영상을 이제 편집하는데 야, 이 시장이 완전히 작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80%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사라지게 되면 진짜 뭐랄까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뭔가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챗 GPT의 그 특성 중 하나가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답변 나온 것처럼 영상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게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유튜브의 종말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기계가 만들어낸 그런 AI가 만들어낸 영상들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직까지 손가락을 6개를 만들어서 올리는 좀 있으면 그런 것도 사라지긴 하겠지만 계산이 막 되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글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어떤 면에서 뭐 다 힘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구글 요즘 주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구글의 그 비즈니스 중에서 큰 축 중 하나가 유튜브인데 유튜브 수익인데 대충 보면 매출이 한 120조 이상?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러프하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은 금방 실증을 느껴요. 사실은 AI가 만들어낸 영상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와 되게 대단하다 되게 잘 구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특히 요즘에 그 많은 경제 유튜버들이 썸네일을 AI를 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저는 오히려 막 그 약간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막 갑자기 옐런 재무장관이 막 화가 나고 있거나 뭐 제롬 파월이 막 화가 나고 있거나 막 기분 좋아하고 있거나 막 약간 그런 걸 그림으로 만들어내는데 분명히 AI로 만든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제롬 파월이 폭락장을 보고 기뻐하는 거를 막 구현해봐. 이렇게 하면 뭐지 막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야, 좀 그렇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AI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썸네일 만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플레인하게 사람 한 명이 그냥 독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독고스레직을 하지만 그래서 유튜브가 앞으로 되게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구글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주가가 지금 빠지는 게 AI 있어서 뭐 제미나이 1.5가 이렇게 챗 GPT 대비로 해서 별로 그렇게 안 좋아서 성능이 떨어져서 막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은 유튜브를 어도비 주가 폭락하는 걸 보면서 비슷한 생각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테스트 삼아서 제가 요거 인스타 한입금 링크거든요. 링크 이거 후원해주신 윤성원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 감사드리고요. 저 멤버십이신데 이걸 또 한국에서 제가 바로 받은 게 아니고 유튜버 중에서 길섭이라고 하는 어르신 유튜버 계세요. 중남미 위주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연찮게 또 여기 남미로 지금 여기 에콰도르 오셔가지고 또 그분을 뵙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드론이 추락을 해가지고 그 부품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었는데 신용카드도 그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신용카드라는 거는 배송이 안 돼요. 뭐 체크에다가 끼워가지고 정지시킨 상태에서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마침 이제 그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동방에서 온 구세주 같은 분이셨죠.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드론도 이제 수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그동안 많이 못했는데 오늘 테스트 삼아서
카메라를 켠 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또 도커 투자할지 기회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